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네는 실제로 매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달리고, 또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 네가 현장 돌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통계가 발표가 되면 그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언론들은 오른다라는 내용을 부각해서 쓰기 바쁩니다. 이렇게 오른다라는 얘기만 접하다 보면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요. 내가 느끼기에 아니어도 통계가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정말 오른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통계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해요.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간과 월간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 통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올랐다라는 통계가 나오면 바로바로 기사화하면서 시장을 자극해 놓고, 요즘에 전세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는 강남 3구가 다 마이너스였는데 월간으로 보면 오른 걸로 나온다고,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가 방향조차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니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반발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정부와 온도 차이가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말하는 현장의 소리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 대부분 억 단위죠. 부동산 가격의 단위를 고려해도 0.01% 상승, 0.01% 하락, 이걸 주 단위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억이면 100만 원만 올라야 0.01%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매주 발표가 되고 그걸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심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부동산 원의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의 온갖 업무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매주 조사하고 매월 조사하고 표준주택, 임대사례 온갖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데 실제 신뢰도도 떨어지고 시장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지표를 매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것조차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엉터리라고 공격받기 일쑤입니다. 정부 입장이든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이든 입맛대로 아파트값 통계를 골라 쓰고 있죠. 이번에 서울시장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통계가 아니라 KB 통계를 앞세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45% 이상 폭등했다고 민간의 지표를 가지고 썼어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집계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표된 지표는 심리를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줘요.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호가 중심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두 통계의 공통점, 방향성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참고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실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기사에서 계속 오른다고 하고 KB 시세는 오른 걸로 나오면 조사하는 입장에서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만 내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조사자의 입장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결국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은 모습으로 조사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부정확한 사실에 기대서 통계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 통계 중에 KB 지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KB 시세 조사 방법을 보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부동산 원의 조사 방식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업소나 거래정보 사이트의 조사 가격을 종합 참작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매물 사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 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 통계보다는 보수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통계의 근거는 실거래가 또는 중개업소의 조사 가격입니다. 실거래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뜩이나 실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거래가 되어도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로 범위를 좁히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딱 맞는 실거래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의 조사 가격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통계의 기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의 버블이 심각하다고 슐러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노벨상 받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 슐러 지수를 만든 분인데, 미국도 지금 버블이 심각해서 만들어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일단 자주 발표하지 않아요. 전국의 지수는 분기에 한 번 발표를 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이 지수도 2달 전을 기준해서 발표가 됩니다. 또 지수를 산정할 때 최소한 2번 이상은 매매된 경우에만 지수에 반영을 해요. 부동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거래만 갖고 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2회 이상 거래된 경우만 지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통계지수는 실거래가를 기초한다고 했는데, 실거래가 믿을만한 게 못 되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실거래가가, 그것도 비싸게 거래된 신고가는 취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못 믿어온 실거래가를 기초로 가격이 오른다라는 통계가 작성이 되고, 그 통계 결과가 시시각각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더 오른다고 하니까 당장 팔려고 했던 사람은 여유를 갖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감에 빠져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실거래가 조작이 만연해서 이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공표를 하는데,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에 실취소율이 낮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실거래가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취소 안 하고 그냥 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끼케야 몇백만 원 안 되는 과태료 뿐이에요. 이런 실거래가 신뢰성이 있나요? 특히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곡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이걸 기초해서 통계가 작성이 됩니다. 실거래가가 없으면 중개업소 조사 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중개업소 믿을 수가 없어요. 중개업소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시장이 가격 담합 적발되면 재건축 후순위 불이익 준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에 교란 행위가 있는 조합이나 지역의 경우는 사업 빨리 못하게 불이익을 줄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울시에서 주목하는 건 중개업소의 일탈 행위나 가격 담합, 중개업소가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대부분의 개발지역에 가보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매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담합도 하고 시세 조작도 가능하죠. 내놓은 사람한텐 더 받아준다고 이야기하면서 호가를 올리게 할 수 있고, 불안감에 떨면서 외지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여기 시세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팍의 명성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중개업자들한테 가장 비싸게 팔면 별도로 1억의 보너스를 준다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게 다 시장 교란에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거죠. 또 여기에 언론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 보면 정책은 안 통한다라는 얘기 많이 있죠. 차질 빚고 있다라는 얘기, LH 혁신안도 안 나왔는데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정책은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기사가 즐비합니다. 또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도 많죠. LTV 완화돼서 실수요자들이 몰린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분양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 분양 어려울 듯 하면서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심리를 조장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여기에 엄청 괜찮은 물건들을 팔고 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집이 없으면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집 산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앞으로 매물은 더 안 나올 것처럼 안 팔고 다 증여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대안은 분양밖에 없다라고 홍보를 하죠. 대구 같은 경우
너무나 핫하다고 불과 한 달 전에 기사 나왔는데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간다고 기사를 쓰죠. 무조건 통계를 불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거래가 많은 것 같지만 해당 단지 특정 지역의 실거래가는 굉장히 적어요. 거래가 없으면 서너 달 거래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실거래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짜인 경우도 많죠. 중개업소의 조사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개업소들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으로 양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담합과 선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얘기해준 자료로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언론이 오른다라는 심리를 자극을 하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통계로 발표가 되는데 이 통계 수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집을 사고도 몇 억이 올랐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현재까지는 평가이익이고 그 평가이익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그 평가이익이 허상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팍팍한 청춘들이 주식 코인으로 몰렸죠. 대학생 같은 경우 4명 중 1명이 코인 투자 경험이 있네요. 주식 같은 경우에 기관이나 증권사는 돈을 벌었습니다. 국민연금 1분기 운용 수익률이 4% 가까이 되고 국내 주식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증권사도 돈 많이 벌었죠. 주식하는 사람들 늘어나니까 거래 수수료 받으면서 이제 은행과 분기 순이익이 대등해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주린이들 3명 중 2명이 손실을 봤어요. 원금조차 못 지켰죠. 이렇게 된 이유, 투자자 자신의 능력이 우월하다고 과잉 확신하고 있고 또 주식 투자를 일종의 대박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 때문에 결국에 손해를 봤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죠? 지금 자기는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집 사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고 또 집을 삼으로써 나는 벼락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됐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좀 올랐는데 영원을 각오해야 되는지 하면서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산시장 투자 대상의 규모 또 거래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시차는 있지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다수가 돈을 잃고 소수만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예요. 주식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나 거래를 도와주는 증권사 이런 데는 돈 벌었지만 개인은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돈을 벌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기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지만 코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투자한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아파트 시장 엄청나게 비싼 물건인데 그렇게 비싼 물건 만들기만 하면 족족 다 팔 수 있었죠. 건설사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금융기관 돈 벌었어요. 그리고 이들한테 광고료 받아먹는 언론도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죠? 실제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금액을 가지고 부자 됐다고 생각하면서 빚 갚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거품의 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 대공황 발생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 사태 없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위기가 생겼고 내상을 입은 상태고 아직도 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위기가 생겼고 그 위기에 따른 손해가 생겼는데 그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산 가격만 오른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꺼지게 마련입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거래는 줄어들고 시중에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통계는 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는 더 사고 싶어 한다. 계속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의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두 개 거래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시장을 대변하지 않아요. 지금 더 오른다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데 이건 익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과 같습니다. 매도인들을 가둬두는 효과죠. 탈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지금 그것보다 싸게 파는 분양만이 답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 물건 먼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들 가둬두기 위해서 낮은 거래는 절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고 열심히 해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